군인들이 전국을 장악하다. 12.6 사태 이후 왜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되었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지 2시간이 지난 10월 26일 밤 10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소식에 기분이 착잡했다. 그는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친위부대로 키운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의 선두주자였다. 사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항상 뒷목이 시렸다. 박정희,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 혹시 알아? 군인들이 딴 생각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지. 군부 내에서 반란을 감시하고 충성을 바칠 세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회에게 힘을 실어줄 목적으로 79년부터 전두환이 군부 내 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됐으니, 그런 전두환에게 박정희의 죽음은 든든한 후원자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했다. 때문에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던 6본의 벙커로 본능적으로 달려갔던 전두환이었다. 도착해서 보니 6본의 벙커에는 여러 강요들이 긴급히 소집되어 있었고, 시해 현장에 있었던 비서실장 김계원을 통해서 범인이 김재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들도 여럿 있었으나, 당사자 김재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다. 김재규, 어서 빨리 비상계엄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최규환, 그러던 중 비서실장 김계원이 국방장관과 정성화 참모총장에게 몰래 사실을 알려줬으니, 김계원, 김재규가 쐈어요. 정성화 육군참모총장, 헐, 그게 정말입니까? 도재현 국방부 장관, 그럼 여기 와 있는 김재규를 어서 잡아드려야겠습니다. 정성화는 마침 6본에 와 있었던 전두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마침 보안사령관도 왔군요. 곧 계엄령이 선포될게요. 그러면 내가 계엄사령관이 될 테고, 계엄법에 따라 보안사령관인 전 장군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될게요. 그러니 김재규에 대한 수사를 지금부터 서둘러 맡아주길 바라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7일 0시 사건 4시간 만에 김재규는 체포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국의 주도권은 군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거 직전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3개의 친위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차지철의 경호실, 김재규의 중정, 그리고 전두환의 보안사.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중정과 경호실은 날아가 버렸다. 중정부장 김재규가 범인이고 경호실장 차지철은 죽었고, 또 박정희가 사라진 상황에서 내각도 힘을 못 썼다. 김종필이 있었지만 유신체제에서 이미 실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다. 유신체제에서 정당은 구색 맞추기일 뿐. 결국 11.6 이후 힘을 유지한 세력은 박정희 친위부대인 보안사와 정승화 총장의 6본과 같은 군부 세력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전두환을 합수본부장에 앉혔으니, 이는 전두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진배 없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수사와 정보는 내가 독차지할 수 있게 됐어. 그에 비해 정승화 총장은 시해 현장인 궁정동 안가 근처에 있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최규하 대통령 대행과 비상계엄령 선포. 27일 새벽 4시 국방부회의실, 김재규가 체포된 뒤 강요들은 서둘러 비상조치를 내렸다. 신현학 부총리,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범인은 김재규 부장입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원 수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최규하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최규하가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대행직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다. 최규하 스스로 대통령 대행직의 권한을 내려놓아 버린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총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되지만 일부에 한해 국방부 장관이 그 책임을 맡게 된다는. 그런데 최규하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해버렸던 것임. 때문에 계엄령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실상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수사 총책을 맡은 전두환이 더더욱 권력의 핵심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전두환과 각별했던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애초에 능력이 부족했고 전두환을 두둔하기에 바빴다. 김재규의 수사와 미국의 대처. 김재규는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때 전두환은 고민이 하나 있었다. 허삼수, 사령관님, 김재규 혼자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전두환, 글쎄, 군과 연계됐다고 보기엔 너무 조용한데. 그래, 미국. 김재규는 미국과 친하잖아. 지난주에도 김재규는 미국 대사와 CIA 지부장을 만났어. 때문에 김재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고 전두환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중에 김재규의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눈자 위의 피멍은 바로 그때 생긴 상처였다. 배우가 어디야? 단독으로 했다. 새끼가 배우가 누구냐고. 국내분에 널 따르는 놈들이 있을 거 아냐? 혹시 미군하고 손잡았어? 너 미국하고 친하잖아. 결국 김재규는 전기 고문을 받고 나서야 2시간 만에 사건을 모두 털어놨다. 뭐? 정성화 총장이 궁정동 안 가 있었다고? 하지만 김재규 체포 지시는 분명히 정 총장이 내렸는데. 보안사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CIA 한국 지부는 사건 3시간 만에 피살 소식을 미국에 타전했고 한국에서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급거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27일 새벽 6시 미국 전역 박정희 사망 뉴스가 톱뉴스로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에선 1시간 반 뒤에 보도가 나갔다. 때문에 이날 아침 미국에 친지가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연락을 받고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알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다.